사실 저부터 탈모 내력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노화입니다. 근데 탈모는 절대로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고요. 의외로 식생활의 개선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음식들이 머리를 굵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면, 탈모는 유전적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요. 사실 과거의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의 유전자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활 환경의 변화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탈모를 유발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남성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탈모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생활의 불규칙으로 인한 수면 장애도 더욱 스트레스를 강화시키겠죠. 그러면서 서구화된 식생활, 사실은 패스트푸드나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도 탈모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 같은 나쁜 생활 습관, 또 다이어트에 매달리게 되고, 특히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서 머리에 너무 스트레스를 주죠. 막 염색도 많이 해야 되고 펌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탈모를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노화입니다. 노화가 되면 유전적인 탈모의 경우에 호르몬의 영향이 더 축적되고요. 두피로 가는 혈류는 좀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신체의 재생 능력, 모낭이 재생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나이가 들수록 머리는 가늘어집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음식이 탈모를 되게 악화시킵니다.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 삼겹살, 등심 같은 고기류가 안 좋습니다. 포화지방산이나 튀긴 음식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두피로 가는 혈액을 감소시켜서 탈모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술을 마시거나 하면 술 자체가 독성 물질입니다. 거기다가 그 스트레스 수치를 증가시키고 또 탈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탈모를 유발하고요. 담배는 당연하게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서 탈모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머리를 굵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물 치료에 덧붙여서 생활 습관, 특히 식생활의 개선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음식들이 머리를 굵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면, DHT 호르몬이 탈모를 가속화시키는데요. 이 부분에 저항할 수 있는 음식, 두 번째는 두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키는 음식, 또 세 번째는 건강한 모발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이 세 가지가 머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DHT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콩입니다. 콩은 탈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콩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DHT의 그 작용을 조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콩에는 모발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콩은 대표적인 머리를 굵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성분 중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오메가3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두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또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양파나 마늘에 보면 L시스테인이라고 케라틴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머리를 굵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맥주 호르몬은 모발에 특화된 영양분이 많습니다. 특히 비오틴이 풍부하고 미네랄 성분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비오틴 자체가 모발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케라틴 합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그 외에 비타민 B군이 다 풍부하고요. 요즘 맥주 효모는 슈퍼푸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탈모 완화 및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증가시키고요. 손톱이나 피부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맥주 효모는 탈모에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새치 염색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저도 군데군데 있어서 부분적인 염색을 하는데, 일반적인 염색은 탈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염색약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런 알러지가 적은데요. 특히 일부 분들은 어떤 염색약을 쓰더라도 피부에 발진이나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그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새치 염색을 하는 날에는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두피에는 천연적인 피지막이 있는데요. 샴푸를 하지 않으면
하면 이 피지막이 있어서 염색약이 두피에 직접 작용하는 것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름져서 샴푸를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찬물로 샴푸를 하면 피지막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되니까 그것도 예방이 되고요. 근데 린스나 컨디셔너를 바르고 염색을 하면 염색약이 안 묻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염색을 하고 나면 며칠이 지나도 두피에서 염색약 냄새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머리카락이 씻겨 내려가도 모공에 염색약 성분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염색을 하고 난 하루 이틀 지나서 호호바 오일을 사기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용 재료상에서 그거를 두피에 발라서 스크럽을 해주면 이게 피지하고 비슷한 성분이라서 염색약 성분을 빨리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피부 트러블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염색은 산화제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고 연모제를 통해서 원하는 색깔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열을 가해서 염색을 조금 잘 먹게 만드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자주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 분들은 일주일에도 매주 색깔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탈색해서 염색을 하는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로 머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횟수를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트러블 없는 염색을 위해서는 천연 헤나를 좀 이용하면 최대한 트러블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연 헤나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일부 제품에서는 헤나의 염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 화합물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도 집에서도 탈모에 도움되는 샴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커피 샴푸이고요. 저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추천한 분들이 의외로 만족도가 아주 높았는데요. 커피 샴푸란 게 커피에 카페인이 주성분이잖아요. 근데 이 카페인이 탈모에 나쁜 DHT 호르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커피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 두피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집에 우리 일반적인 가루 커피 있죠. 그러니까 프림이나 설탕이 없는 그 분말 커피를 한 포 뜯어서 일회용 샴푸량을 넣고 집에 쓰는 식용유, 올리브 오일이나 뭐 그런 것들을 넣고 잘 저어서 물 부어서 그냥 바로 샴푸하시면 됩니다. 물론 충분히 마사지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캡을 쓰고 놔뒀다가 헹궈내면 두피도 청결해지고 머리도 더욱 건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탈모 샴푸 집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러지가 심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샴푸나 두피 제품을 손목에 아니면 귀 뒤에 살짝 발라서 알러지가 생기면 피부가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심한 알러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그런 테스트를 해보면 좋습니다. 의외로 요즘 미용적인 머먼트나 염색으로 인한 피해 아니면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으로 인해서 두피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피가 붉거나 가려운 정도에서 그치면 일시적이겠지만 지루성 두피염이 만성적인 모낭염으로 갔을 때는 탈모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두피 청결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만약에 많이 가렵거나 비듬이 떨어진다면 두피 상태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보통 샴푸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치면 좋은데요. 빗이나 아니면 조금 부드러운 브러쉬 있죠. 그거로 한 30초 정도 가볍게 두피를 빗질을 해주면 노폐물들이 피부에서 잘 일어나서 샴푸할 때 노폐물 제거가 잘 되게 됩니다. 절대로 두피에 손상이 가게 세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빗질이 환상적인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양치질을 잘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꾸준하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건강한 두피 모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소한 빗질이나 샴푸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집에서 커피 샴푸와 더불어서 또 재미난 샴푸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두피에 피지 분비가 많거나 조금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분들에게는 소금 샴푸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드러운 소금을 샴푸에 섞어서 저어주고 그냥 일반 샴푸하듯이 하게 되면 소금에 각질을 잘 제거하고 나쁜 균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금 샴푸와 커피 샴푸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앞머리 라인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발견이고요. 두 번째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스타일링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개수가 한 100개 이상 되는 것 같다. 네 번째로 두피에 염증이 잘 생기고 가렵다. 다섯 번째로 오히려 두피가 건조해진다. 여섯 번째 머리가 좀 아프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뭔가 하면 앞머리나 정수리의 모발이 뒷머리에 비해서 가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중에 보통 3개 이상 된다면 탈모를 좀 의심해 보고요. 만약에 6개 이상이라면 무조건 탈모니까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10가닥 들고 이렇게 당겨 보시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잘 안 빠지는데 이게 쑥쑥 빠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10가닥 당겼는데 보통 4개 이상 빠진다면 이건 탈모가 아주 의심되니까 병원을 찾아가시고요. 좀 머리가 아깝긴 하겠지만 그것도 애매하다 싶으면 정수리 쪽에서 머리를 한 3가닥 뽑고 뒷머리를 3가닥 뽑아서 굵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수리 쪽에 모발이 가늘어져 있다면 이것도 탈모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것은 앞머리 라인, 정수리 부분, 뒷머리 사진을 찍어 놓고 한 3개월 간격으로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뭔가 약간 가늘어지거나 숱이 빈 것 같다면 이것은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 아시는 거고요. 거기에 흰 게 빠져나오면 모낭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피부의 부속물이고요.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빠지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치가 있을 때 머리카락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 새치를 뽑는다고 또 머리가 다시 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치가 한두 가닥이면 뽑아도 되겠지만 많을 때는 탈모가 있는 분들은 안 뽑는 게 좋고요. 근데 새치를 뽑으면 보통 25번 정도 뽑아도 머리가 납니다. 근데 그 이상 뽑으면 모낭이 완전히 소실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뽑아서는 새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새치를 뽑으면 이게 2가닥이 난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뽑은 만큼 다시 나게 되고요. 보통 모근을 뽑았을 때 25번에서 30번까지 머리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실제로 병원을 방문한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탈모를 진단하고 치료하면 사실 간단한 약물 치료로 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아주 만족스러운 탈모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혼자 걱정하시고 상당히 심해져서 와서 오히려 결과나 비용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절대로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전문가를 조기에 방문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부터 탈모 내력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약을 먹은 지가 지금 30년 가까이 되고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탈모가 아니더라도 탈모는 노화의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심한 탈모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드시면 머리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더더욱 탈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유전적인 탈모는 발생하는 부위가 앞머리 라인부터 시작해서 뒤로 진행하고 정수리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탈모는 M자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C자로 가다가 U자로 다 빠지게 되죠. 여성의 경우에는 헤어라인은 유지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머리가 가늘어지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보통 뒷머리는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탈모가 아닌 탈모는 사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머리도 빠지거나 옆머리도 빠지거나 또 전체적으로 탈모가 증가할 때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경우 사실 우선 유전적인 탈모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꼭 유전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질 수 있고요. 지루성 피부염이 더 악화돼서 모낭염이 장기적으로 갈 때도 머리카락이 얇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전적인 게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경우에서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질 때는 탈모의 가능성이 큰데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가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